이름부터 귀티가 나죠. 안녕하세요. 신들의 세계 셀럽성형연구소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귀족수술이라고 부르는 코 주위 도둠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족수술이라고 하니까 이름부터 귀티가 나죠. 혹시 이름만 들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수술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일단 이 귀족수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코 자체가 아니라 코 주변, 그 중에서도 콧날개 부분에 푹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팔자주름 수술이랑 같은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귀족수술을 하면서 팔자주름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팔자주름을 없애고 싶다면 귀족수술이 아니라 팔자주름 제거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요. 일단 귀족수술이 왜 귀족수술이 되었느냐? 사실 전문적인 의학용어는 코 주위 도둠술이라고 해서 코 주위에 꺼진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얼굴의 쉐입, 얼굴 윤곽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수술한 결과가 귀족처럼 귀티가 나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콧날개, 콧볼 부분에 뭐가 있죠? 주름이 있죠. 이 귀족 수술을 받게 되면 푹 꺼져서 접혀있던 부분이 채워지면서 주름도 개선이 되고 젊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팔자주름 수술은 말 그대로 주름에 대한 수술입니다. 거상술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필러를 채워볼 수도 있고 이 팔자주름 수술은 포커스 자체가 팔자주름에 맞춰져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주름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있는 수술이죠. 부가적으로 팔자주름의 완화 효과를 가지냐 메인 효과로 팔자주름이 개선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콧날개, 코 볼 부분이죠. 이 부분이 푹 꺼져 있어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 이런 분들을 보면 코 주변이 푹 꺼져 있는 데 비해서 입 주변으로 팔자주름이 깊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때 주름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봤을 때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분들이 코 주변이 많이 꺼져 있어서 왠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경우에 코 주변에 보형물을 삽입해서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미지를 개선시켜주는 수술입니다. 내가 만약 팔자주름이 심하다? 사실 팔자주름의 원인에도 여러 원인이 있는데 일반 환자분들은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 검색하시다가 귀족수술이라는 게 있네? 이거 받으면 팔자주름이 없어진다고 하네? 이렇게 귀족수술을 받아야겠네? 라고 결심하신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이 눈밑지방 재배치 받는다고 하는 게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니다 하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귀족수술도 똑같습니다. 귀족수술을 해서 생기는 여러 장점 중에 팔자주름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지 팔자주름만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코 옆으로 팔자주름처럼 주름이 생겨 보이는 경우 코 주변이 꺼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입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에 귀족수술을 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인상이 밝아져 보이고 코가 꺼지면서 보여졌던 나이 들어 보이는 이미지나 입이 튀어나와서 보여지는 투박한 이미지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자주름의 개선 또한 귀족수술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에 비해서 수술한 티는 그렇게 많이 나질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뭐 했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귀족수술은 코 주변에 꺼진 부분에 보형물을 넣게 되는데요. 보형물은 실리콘으로 만든 보형물이 있고 자가진피로 만드는 보형물, 일반적인 필러나 자가지방으로 시술하는 방법도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실리콘 보형물을 했을 때 경험이 적은 병원이나
전문적이지 않은 의사에게 수술받는 경우 보형물이 움직이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고, 필러나 지방 이식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작용들은 수술을 할 때 전문의가 보형물의 특징과 환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수술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수술을 한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코 주변이 차오르면서 코가 좌우로 늘어나 얼굴이 무슨 원숭이 입처럼 보이고, 일단 이런 상태가 붓기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보형물을 조영하지 않고 그냥 해서 그런 건지는 먼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붓기가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이미지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형물이 환자 이미지와 관련 없이 수술 편의 때문에 딱 맞지 않는 게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는 이 환자가 원하는 얼굴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전문의와의 상담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건데요. 결과만 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다, 너무 원숭이같이 튀어나와 보인다 이러면 사실 방법은 보형물을 제거하고 다시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간도 기간이고 수술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시 다 견뎌야 하는 건데, 수술 처음 할 때 제대로 잘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오늘은 얼굴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코 주변을 수술함으로써 붓이나 보이고 귀티나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적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꼭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